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함께 해주실 먼저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등으로 도착하셨고요. 그리고 김남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뭐 저희가 이제 방송 저희는 3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송들도 아침부터 많이들 보셨을 테고 어제 밤 사이에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룰 내용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어제 결심 공판 구형이 있었고요.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들 따지기 전에 이 사형 구형 지금 저희가 화면에 한겨레 일면 지면을 띄워놨는데 생각보다 다른 신문에서는 크게 안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일면에 그 박스 기사로 다룬 것들도 제가 오늘 봤었는데 한겨레는 일면 상단에 저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형 구형을 어떻게들 보셨는지. 오히려 해외 뉴스에서는 다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해외 뉴스에서는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라고. 이 형벌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형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하력, 결국 우리가 왜 어떤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형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 범죄의 성격상 당연히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심지어 어제 사형이 언도가 되는 당시에 그 당사자 피고인 윤석열은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가 직접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과거에 90년대까지 사형이 언도되는 순간은 얼마나 엄숙하고 정말로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의 그 긴장감이 넘쳤겠습니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주는 심리적 효과 때문에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형벌 체계에서 아직 가지고 있는 최고 형벌이다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사형이 언도되었어야 하고요. 그런 상징성과 위화력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구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라이브에서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형이라고요. 예. 제가 뭐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요. 한 1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1년 전부터는 아니고 반년 전부터. 반년 전. 사형 그렇게, 구형의 사형 선고를 꺼져라 제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고민을 했니 말았니 뭐 이상한 보도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종편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요. 뭘 고민을 해? 선택의 폭이 없어요. 사형하면 무기징역인데요. 예. 그러면 김용현이 뭐 할 거예요? 아하. 김용현이 사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하 아닙니까? 이고 김용현이 그러니까 우두머리 3등 노상원이 30년. 그러니까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 뭐 등등등을 그러니까 이렇게 1등, 나눠보자면 2등, 3등 나쁜 순서대로 딱 구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했잖아요. 한덕수 15년하고 이상민 15년. 야들은 딱 그 위치인 거예요. 주요 임무 종사자는 아니거든요. 이 예. 인간들은. 딱 15년 받으니까 그럼 노상원이는 좀 더 높은 기고 김용현은 더 높은 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고도 사형해라. 아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에서 질문을 했는데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얘기하면 제가 뭐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저는 이게 뭐 이틀 끌면서 사실 그러면 말씀의 취지는 그동안 좀 의미 없는 논쟁들을 해왔던 것 같다. 저는 당연히 저는 뭐 여기서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한 번도 사형 구형 안 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아까 없습니다. 전에 오늘 저희 한겨레 일면 화면에 보여주셨는데 이제 30년 전에 예. 전두환 사형 구형했을 때가 네. 이제 1996년 8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저기 그때는 어떻게 보도했나 해서 이제 여러 신문들 쭉 찾아봤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는 96년 8월 6일인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날 메인 기사는 당연히 그렇죠. 전두환 사형 구형이고 그때 보면 뭐 노태우 뭐 장세동 쭈루루 다 나오잖아요. 뭐 사형 무기징역 징역 뭐 쭉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구형만 봐도. 근데 보면 일면들이 보면 그게 있고 그때가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패배식이라서 한국 뭐 금메달 몇 개 뭐 종합십이 있고 또 보니까 그때도 삼성이 뭔 사고를 쳤는지 밑에 삼성 인직원 사과 전면 광고 뭐 하단 광고가 깔려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보니까 이제 검찰에 논고문을 전문을 그냥 다 활자로 해서 실었더라고요. 그때도 보면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내란 특검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이제 그 논고문 그 사형 구형하는 글이 참 뭐 의미 있는 문장들이 많아서 예. 보기가 좋던데 일단 제가 뭐 그냥 굳이 뭐 하자면 저는 사형 구형할 거를 갖다 그냥 예상한 게 아니라 한 반쯤은 들었다고 하면 이상하고 그런 거 있어요. 내란 특검팀만 이제 그 9일날
선고가 한번 빠그러졌을 때 예. 구형이 빠그러졌을 때 이제 이후에 왜 이렇게 됐냐 뭐 그쪽 이제 물어보다가 뭐 하다가 뭐 구형할 겁니까 서로 물어보다가 그중에 나온 말이 한겨레는 사형제 폐지 주장하니까 사형 구형하면은 우리 조질 거잖아 비판할 거잖아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아닐걸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뭔가 구형하나 구형하기 전에 별걸 다 신경 쓰는군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는 재밌는 거 들었어요. 이제 구형 시스템이 보니까 이제 뭐 앞에 뭐 6시간 동안 회의하고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애초에 특검이 참석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뭐 가중 가명 뭐 인자를 쭉 설명해주고 각각 의견 내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달은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9일 저 법정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서 이제 알고 그 박옥수 특검보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특검이 그 보고 그 변호인 쪽 얘기 듣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논고 직전에 문자나 아니면 서류 형태로 법정에다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박옥수 특검보도 어떤 이게 사형인지 무기정인지 모르고 법정에 들어간 거였어요. 9일도. 9일 당시에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뭔가 결단을 하기 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고 아마 어저께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했더니 그거 어쨌든 저거는 최종적으로 뭔가 새 나가거나 하는 경우 크게 뭔가 좀 신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아예 그런 부분을 차단했고 보면서 내부적으로 특검하고 일부가 최종적으로 딱 골라서 보내는 이런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구형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법정이 쉬었잖아요. 그 틈에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저 구형량을 갖다 최종적으로 좀 보완해 붙이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방금 김규현 변호사가 도착해서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사형 구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구형을 혹시 어제 밤에 속보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면서 그래도 사형을 구형하네요. 네, 이런 생각을. 숨이 많이 차요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 게 여기가 좀 힘듭니다. 왜 계단을 올라오세요? 이과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는데. 급히 뛰어오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숨 좀 약간 돌리시고 말씀을 우리 김남일 기자가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구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논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논고문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췌해서 대부분 보도를 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그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폐지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옥수 특검보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사형이라는 게 집행한다는 의미보다는 공동체가 이 범죄에 대응하는 의지, 그리고 또 신뢰의 구축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상징성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입만 열면 반국가 세력 얘기했던 게 윤석열 당사자였는데 그를 반국가 세력으로 네가 반국가 세력이다.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 여기에 공직 엘리트들 그 집단들이 동조하고 방임했다라는 책임을 묻는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논고문 보시면서 좀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저는 사형을 이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무기징역하고 사형은 완전 차이 납니다. 사형의 집행은 죽이는 거예요. 예. 무기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에요. 예. 어떤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같은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한 20몇 년 평균적으로 하다 나오거든요. 그럼 뭐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럴 따지면 사형이 뭐 우리 종신형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의미가 있다고 봐. 헌법재판소의 사형도 집행은 하지 않지만 합헌으로 보는 거고요. 집행도 해도 돼요. 뭐 어때요? 한번 하죠. 뭐 그냥 하는 거 해도 돼요. 뭐 어때요? 좀 쏘리 유네스코 한 쏘리 유엔 하고 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 겁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웃는 게 저게 뭡니까? 그렇죠. 어디서 저런 건방진 태도를 취합니까? SNS에 보면은 그동안 저 사형제 폐지의 어떤 이론적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해왔던 학자나 뭐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어떤 정신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사형제 폐지를 주장이 많은데 그럼 윤석열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어떤 예외를 둬야 되는가? 사실 이게 안 맞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정신적 괴로움과 토로하는 글들 SNS에서 쭉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형의 어떤 뭐 죄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근데 전혀 보면은 반성하지 않는 겁을 안 먹잖아요. 게다가 사형제 폐지의 가장 큰 저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심판의 오류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죄를 안 졌는데 자칫 나중에 사형하고 났더니 이 사람 무죄야 억울해 이런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사형제 폐지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인데 이거는 뭐
누구나 세상이 다 봤기 때문에 범죄를 윤석열의 범죄를 이게 죄를 뭐 이게 나중에 아니네요. 뭐 착하겠네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이제 반성의 그 여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96 전두환 그때도 아까 그 구형할 때 검찰에 제가 쭉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세 번째로 중요하게 시작한 게 전두환이 한 테이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세 번째예요. 그 사형 구형하는 이유 중에.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이번 윤석열도 마찬가지나요. 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걸로 보면은 뭐랄까요, 약간의 그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지하는 자세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을 봤을 때 이거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어떤 뭐 이 존치시키거나 그 합당한 이유로는 아니지만 뭔가 어떤 예외적 사유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형의 취지에서도 그 의미를 설명했던 것 같고 네. 김기현 변호사는 뭐 논문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요? 논고문은 사실 이게 검사가 구형할 때 이거 열심히 써요. 10년 이상 구형할 때부터 네. 논고문이라는 걸 작성해가지고 결제도 맞고 예. 이러고 쓰는 건데요. 제가 제일 유심히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공직을 맡았던 자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책무를 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 그리고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들은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왜? 친위 쿠데타의 목적은 예외 없이 독재와 집권 연장인데 여기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그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랬거든요. 당연히 윤석열 들으라고 한 소리죠. 예.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봤어요. 동참하거나 묵인한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랬거든요. 동참한 사람들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예. 묵인한 사람들 재판 안 받고 있는데 그들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구형을 하는 그 검사석에 앉아 있는 검사들 그 사람들도 사실 12.3 계엄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조지호 묵인한- 전 청장의 변호인이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라는 취지로. 예. 그래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좀 구형하는 검사들도 저 반국가 세력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목을 전 공직자가 다 읽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대한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거 논 거 말고도요. 저는 국가 그리고 헌법 정신이 대한민국 국민을 생명권을 박탈하는 거는 반헌법적이라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제가 왜 구형이 사형 그리고 사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화력과 상징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사형이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고 형벌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보더라도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적절히 지적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사형이 선고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전두환도 사형이 관련 선고가 됐지만 결국은 이게 사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사면이라든지 감형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고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사형이 당연히 구형이 되고 언도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사형 구형이 있었던 그 법정 장면을 스케치했던 여러 기사들을 제가 쭉 보면서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형이 구형되는 타이밍에 웃었다. 피고인이. 예. 그 저도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한 장 그렸어요. 저거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왜 웃었을까? 그랬더니 지금 제가 그리고 그 게시해 놓은 곳에 댓글들이 달립니다. 제일 많은 댓글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통계를 해보면 센 척하느라라는 게 제일 많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웃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윤석열 얼굴이나 대화할 때 보면 난감할 때 이상한 웃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표정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해할 때. 예, 엄청 겁먹었어요. 쟤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런 거는 아직 좀 뭐 감옥에 있어야 되고 제가 어리지만 충고를 드려야 되면 반성을 하는 모습이 나아요. 겁먹어가지고 일부러 그 표현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저는 그런 발로라고 봐요. 어색하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충고할게요, 인간아. 충고를 좀 드리려면 그러면 차라리 고개를 숙이는 게 나아요, 전두환처럼. 차라리. 그래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무서워도 죽이지 않잖아.
걱정을 안 죽여.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짤방 있어요. 예전에 청문회나 막 이럴 때 보면은 예리한 질문 들어올 때 윤석열이 막 이렇게 이상한 표정 예, 지면서 막 웃거든요. 예. 이렇게. 다들 오늘 이렇게 흉내를 잘 내시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밈처럼 이게 좀 떠돌아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고 윤석열 원래 센 척하는 사람이고 그게 그냥 모든 포스를 몸에 다 묻어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이런 비상계엄을 하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사형 진짜로 집행이 돼서 그 앞에 선다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 그럴 거예요. 이 왜냐면 사람은 어제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 최후 진술도 뭐 A4 40장 정도 준비했었다고 그랬는데 90분 정도 최후 진술을 했고 사실 기존에 하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었어요. 예. 아무튼 이해 안 되는 모습. 그 중에 가장 지금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건 단 한 번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부분 검사나 판사나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경우 거의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게 뭐 우리가 사형제 실질적 폐지국까지만 확정된 게 아마 한 10년 전쯤에 그 GOP 총기 난사 사건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그 뒤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계속해서 사형 같은 게 나오긴 합니다. 선고가에.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는 10년 전쯤인데 이제 대법원이 어쨌든 입장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법자가 어떤 이뤄야 할 그거에 대해 해결할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최고형은 사형이고 법원은 그에 따라서 계속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법원의 현재까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뭐 구형은 이렇게 되고 선고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일단 앞에 우리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저희가 견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앞에서 말했던 넌 정말 국가가 죽여야 될 정도로 정말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라는 어떤 사법적 낙인이라도 세게 찍어야 된다는 의미라면은 대법원까지도 저는 뭐 가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형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를 하잖아요. 사형 집행을 앞으로 못하게 하려면 윤석열을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기존의 사형제를 폐지를 주장하시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예. 그럼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그 폐지를 주장했던 분들은 이번에 대부분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윤석열 사형 선고 받아서 진짜 이걸 집행을 하려면 기존에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들도 같이 해야죠. 형평상. 근데 또 그거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 사형제 폐지 누구는 논자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 다시 시행 뭐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윤석열을 사형을 집행하고 싶으면은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윤석열의 윤어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쪽에 좀 친화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사형 집행을 이걸 시키자니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것도 평소에 사형을 주장하던 사람도 사형 홍준표처럼 막 사형 집행할 거다. 막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까지 사형 집행해야 되잖아. 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사형 집행을 못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이 사형 구형 이후에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사는 2월 19일로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로 잡혔는데 그 사이에 뭐 또 다른 뭐 변수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거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법정에서 있었던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형 뭐 아시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징역 30년 지금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노상원하고 함께 있었던 김용균이라는 사람 징역 10년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 20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15년 그리고 목현태 뭐 윤승영 이런 인물들까지 거의 다 맞췄어요. 이상하게 대충 처리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거 뭐 맞췄다는 건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막 또 한편으로는 뭐 왜 이상민이는 15년밖에 안 되냐 뭐 이런 또 아주 좀 불만인 분들이 계시는데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저 지금 우리 전두환 때도 보면 전두환이가 두목이면
완전 꼬붕 죄송합니다. 예? 오른팔이 이제 노태우 그리고 뭐 정호영, 황영시 뭐 이런 사람들 뭐 딱 장세동 순서대로 4년 또 3년인가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랬었죠. 예. 시정 나올 때 딱 순서가 있는데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순서를 생각한 것 같아요. 한덕수 때 딱 순서가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이상민이 1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15년이 뭐 네. 상징적인 것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지금 그 보자면 이제 지금 현재까지 다 구형이니까요. 구형이죠. 예, 구형. 구형의 상황에서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도 15년을 보면,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어떻게 되고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도 뭐 더 밀접하게 관여가 있었던 김용현, 네. 노상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그 직책의 어떤 무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은 나와야 되고 저는 사형까지도 이 사람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거의 나치의 가스실 책임자 같은 역할을 했을 사람이에요. 수천 명을 학살하는 역할을 주도했을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한테 김용현보다 이걸 더 낮춰준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